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북한이 결국 예고했던 무력 도발을 단행했습니다. 약 반년 만에 또다시 순항미사일을 쏘아올리면서 한국과 미국을 향한 은근한 무력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핵시설 단지 영변에서 핵활동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는 등 최근 북한의 군사 동향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북한은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지난 11일에서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상공에 설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해 1,500km의 개선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북한이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새 무기체계인데요.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공개한 국방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핵잠수함 개발 추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명중률 제고와 신형 탄도미사일에 적용할 극초음속 무기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번에 특히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을 신속하게 공개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통해 제재하고 있는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로켓의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속도가 빠른 데다가 파괴력이 크고 사거리가 2,000에서 13,000km에 달해 대륙간 타격이 가능하고 탄두부 무게가 무거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데요. CNN,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도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을 긴급 타전하면서 특히 CNN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미사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결의안이 순항미사일의 발사엔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블룸버그는 지난 9일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73주년 기념 열병식이 비교적 조용하게 치러진 이후 이번 발사가 이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주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열병식을 진행했는데 김정은은 이 열병식 규모를 축소하고 미사일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군 안팎에서는 이번 열병식이 북한의 5차 핵실험 5주년에 열리고 우리 군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배치를 마친 것과 관련 새 전략무기가 공개되는 등 비교적 비중 있게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열병식 당시에는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가는 듯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개한 것입니다. 또 외신들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인용해 북한이 무기개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측 발표대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비행했다면 일본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대북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이번 소식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인데요. 외신들은 이번 발사가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이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부터 15일까지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데요. 한미일은 올해 두 번째 열리는 북핵 수석 대표 협의회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동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또 북한의 이날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발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올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1월 22일과 3월 20일에는 순항미사일을, 3월 25일에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됐지만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앞서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정밀 분석 중입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성명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이런 활동은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며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당국은 지난 3월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이와 관련해 AFP 통신은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가 최근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SLBM에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이번 시험 발사 성공으로 SLBM 개발이 완료되면서 한국은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SLBM은 잠수함 특유의 자막 능력과 수중 발사 체계가 가지는 은밀성에 탄도미사일이 지닌 파괴력에 더해져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장착될 국산 SLBM은 현무 4-4로 정해졌는데요. 우리 군은 한두 차례 비공개 시험 발사를 더 진행한 뒤 SLBM을 양산해 도산 안창호함에 실전 배치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SLBM의 자세한 개발 상황은 국가 보안 상황으로 말을 아꼈지만 이제 우리도 확실한 전력을 갖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외에서 극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장 잠수함이다.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 H.I. 서튼은 지난 7일 자신의 블로그와 해군 전문지 네이벌뉴스 기고를 통해 도산 안창호함에 대해 미사일 능력에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튼은 SLBM이 탑재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새로운 무기로 표현했는데요. 그 이유는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3,000톤급으로 큰 편에 속하는 데다 연료 전지를 이용한 공기 불요 추진 체계 AIP와 SLBM용 수직 발사관을 모두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잠수함을 도입하고 개발에 매진한 북한은 현재 9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아직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커녕 AIP 탑재 잠수함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올해 말 미국에게 핵 연료를 제공받는 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곧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되면서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2시간 전에 미국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12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 방어를 위한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 GMD의 요격 미사일 성능 향상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요격체의 조기 발사를 허용함으로써 적의 공격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인 것입니다. 미국 미사일 방사청은 이날 외기권 요격체 모형을 실은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GBI의 3단계 미사일 추진체를 점화하지 않고 2단계 모드에서도 GBI를 우주로 발사한 첫 성공 사례라고 미사일 방사청은 설명했는데요. 즉, 한마디로 신속한 미사일 위협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미리 예상한 듯 더 향상된 기술을 선보인 것인데요. 아울러 이번 시험으로 위협이 되는 미사일 위치, 속도에 따라 미사일 방어체계 운영자에게 2단계나 3단계 요격 미사일 사이에서 실시간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성능도 향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시험이 어떤 적대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 능력을 높이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는 다분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 방사청은 향상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중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IC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꾸준히 개발해왔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지난 5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방어 분야에 204억 달러, 하나로 약 23조 8,5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자는 자국의 기존 방어 체계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막아낼 자신이 있다고 예전부터 밝혀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미국의 방공망을 함께 도입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탄도탄 요격 체계인 천궁2를 이제 본격 양산에 돌입하면서 패트리엇, 천궁2, 사드로 이어지는 미사일 방어체계 3중망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소형 위성과 군 정찰 위성까지 개발되면 2020년대 중반에는 우리군 독자로 북한의 주요 위협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정찰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적을 단숨에 경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무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한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 첨단 국방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